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지민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여러분들 즐겁게 행복하게 잘 채워가고 계시죠? 부디 올 한 해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기운으로 힘차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한지민의 11pm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 책은 이 어린 왕자입니다. 나는 머지않아 이 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꽃들은 항상 매우 소박해서 홀꽃잎으로 단장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네들은 어느 날 아침 풀속에서 나타났고 밤이면 시들었다. 그러나 한 번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부터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장가지들과는 닮지 않은 이 장가지를 매우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관목은 머지않아 성장을 멈추더니 꽃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큰 꽃망울이 잡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적이 발생하기 직전이라는 걸 느꼈지만 그 꽃은 녹색의 방에서 아름다움을 위한 준비를 끝마칠 줄 몰랐다. 그녀는 주의 깊게 자신의 색깔을 골랐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차려입고 하나하나씩 꽃잎을 정돈했다. 그녀는 개의 양귀비처럼 헝클어진 채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오로지 그녀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빛을 발할 때 나서길 원했다. 오, 과연 그녀는 매우 요염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단장은 그러고도 여러 날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확히 해 뜨는 시각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듯 꼼꼼하게 공을 들였음에도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저는 이제 막 깨어났어요. 죄송해요. 여전히 전부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러나 감탄을 억제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저는 해와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녀가 크게 겸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얼마나 감동적인가. 지금쯤이면 제 생각엔 아침 식사 시간 같은데 그녀는 곧 덧붙였다. 저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실지. 어린 왕자는 완전히 당황해서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꽃을 대접했다. 그처럼 그녀는 오래지 않아 조금 까다로운 자만심으로 그를 들볶았다. 예를 들어 하루는 그녀의 4개의 가시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들이 올 거예요. 호랑이들이요. 발톱을 가진. 내 별에는 호랑이들이 없어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아요.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나는 호랑이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하지만 외풍은 무서워요. 당신에게 바람막이는 없나요? 외풍이 무섭다니 식물로서는 운이 없구나. 어린 왕자는 알아챘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로운 존재구나. 밤에는 저를 유리구 안에 넣어주세요. 당신 별은 너무 춥네요.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온 그곳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시의 형태로 왔다. 그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순진한 거짓말을 꾸며 산 게 창피했는지 그녀는 그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두어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내게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그에게 죄책감을 가하기 위해 억지로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좋아하는 선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사소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매우 불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어느 날 내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즐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신경 쓰게 한 발톱 이야기는 치근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게다가 그는 내게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를 판단해야만 했는데 그녀는 나를 향기롭게 하고 빛나게 했어. 나는 결코 그녀로부터 달아나지 말았어야 해. 나는 그녀의 가여운 속임수 뒤에 숨어있는 다정함을 꿰뚫어 봤어야 했어. 꽃들은 그렇게 모순적이야.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알기엔 너무 어렸어. 나는 그가 야생의 철새떼들의 이동을 이용해 그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고 믿는다. 떠나던 날 아침에 그는 차례차례 별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의 활화산들을 주의 깊게 청소했다. 그는 2개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침 식사를 덮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는 또한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결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사화산 또한 청소했다. 만약 잘 청소하면 화산들은 폭발하는 법 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타오를 것이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불길과 같다. 당연히 우리의 땅에서 우리는 화산을 청소하기엔 너무 작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곤란을 가져오는 이유이다. 어린 왕자는 또한 조금 슬퍼하며 바오바브 나무에 마지막 새싹을 뽑았다.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친숙한 일들이 그에게 그 어슴 새벽에 더할 수 없이 정겨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구를 씌워줄 준비를 할 때 그는 스스로 울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는 되풀이했다. 꽃이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용서해. 꼭 행복해야 해. 그는 비난이 없는 것에 놀랐다. 그는 몹시 당황하여 유리구를 공중에 든 채로 잠깐 동안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이 조용한 부드러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해. 꽃이 말했다. 당신은 몰랐을 거야. 내 잘못이지. 그건 중요치 않아.
그러나 당신도 나처럼 바보였어. 꼭 행복해야 해. 유리구는 완전히 치워줄래?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원치 않아. 하지만 바람이 그렇게 춥지 않아. 차가운 밤 공기가 내게 좋을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동물들이 만약 나비를 보길 원한다면 2~3마리 애벌레 정도는 견뎌내야겠지. 그것은 무척 아름다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 당신은 멀리 있을 테고. 큰 동물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 나는 가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녀는 천진난만하게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덧붙였다. 그렇게 지체하지 마. 성가셔. 당신은 떠나기로 결정했잖아. 어서 가.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우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그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1대에 있었다. 그는 따라서 일자리를 찾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그것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보랏빛 어민을 입고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로구나. 왕이 어린 왕자를 발견하곤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그는 나를 알아볼까? 이전에 나를 결코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게 있어서 세상은 몹시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이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마침내 누군가의 왕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낀 왕이 그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기 위해 둘러보았지만 별은 왕의 멋진 어민 망토로 인해 혼잡했다. 그는 선체로 머물렀고 그리고 피곤했기 때문에 하품을 했다. 왕이 있는 곳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반하는 것이다. 군주가 말했다. 나는 내게 그것을 그만오라. 저 스스로도 못하게 할 수가 없네요. 어린 왕자가 몹시 당황해서 말했다. 긴 시간 여행을 해왔고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그에게 왕이 말했다. 나는 내게 하품을 할 것을 명하노라. 나는 아주 오랫동안 누구도 하품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품은 내게 호기심의 대상이다. 어서 다시 하품을 하라. 이것은 명이다.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해서 더 이상 하품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왕자가 몹시 얼굴을 붉혔다. 왕이 대꾸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 명하노라. 때때로 하품을 하고 때로는. 그는 작게 신음소리를 냈는데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왜냐하면 왕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의 권위를 존중받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역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 있는 명을 내렸다. 만약 내가 명했다면, 그가 거침없이 말했다.
내가 장군에게 갈매기로 변하라고 명했고, 그리고 만약 그 장군이 따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내 잘못인 것이다. 앉아도 되나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나는 내게 앉을 것을 명하노라. 왕이 그에게 답하며 자신의 어민 망토 한 자락을 위풍당당하게 거두어 드렸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의아했다. 그 별은 작았다. 대체 이 왕이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폐하, 그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께 질문해도 되나요? 나는 너에게 질문할 것을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 당신이 통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부지. 왕은 극히 단순하게 말했다. 전부요? 왕은 그의 행성과 또 다른 행성과 별들을 가리키는 신용을 했다. 저것들 전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것들 전부. 왕이 대답했다. 사실은 단지 절대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주였던 셈이다. 그러면 저 별들이 당신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왕이 말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복종한다. 나는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힘은 어린 왕자의 경탄을 자아냈다. 만약 자신이 그럴 수 있었다면 44번이 아니라 72번, 심지어 100번, 200번도 같은 날 일모를 볼 수 있었을 테니 결코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길 필요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그는 버려진 그의 작은 별에 대한 기억으로 조금 슬픔을 느꼈기에 대담하게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했다. 저는 석양이 보고 싶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해주세요. 만약 내가 한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명하거나 또는 비극적인 드라마를 써오라거나 혹은 갈매기로 변해보라 했는데 만약 그 장군이 받은 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와 나 가운데 누가 잘못한 것이었겠느냐. 당신이겠죠. 어린 왕자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옳도다. 누구든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왕이 답했다. 권위는 우선적으로 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만약 내가 네 백성들에게 바다로 가서 몸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은 이성적이기에 따를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제 석양은요? 한 번 물은 질문은 결코 있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너는 석양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요구할 셈이지만 내 통치술에 따라 조건이 양호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선적으로 큰 달력을 살핀 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대략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테다. 그리고 너는 내가 명했을 때 보게 될 게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볼 수 있을 법했던 그의 석양이 아쉬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좀 지루해졌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그는 왕에게 말했다. 저는 다시 출발해야겠어요. 떠나지 말거라. 신하를 갖게 되어 매우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꾸했다.
떠나지 말거라. 나는 너를 장관으로 삼겠다. 장관이라고요? 재판을 하는. 하지만 여기는 재판할 사람도 없는데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까지 내 왕국을 돌아보지 못했다. 나는 너무 늙었고 마차를 위한 공간도 없고 그리고 걷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지. 하지만 제가 이미 봤어요. 그 별의 다른 쪽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시선을 던졌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거기에도 역시 아무도 없었는데. 너는 그러면 네 자신을 재판하거라. 왕이 대답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힘든 일이다.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재판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만약 내가 너 자신을 올바로 재판하는 데 성공한다면 너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저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 데서나 제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왕이 말했다. 나는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가 있다고 믿는다. 밤에 그것의 소리를 들었거든. 너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을 게다. 너는 때때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게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네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게다. 하지만 너는 그때마다 그를 지키기 위해 특별 사면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곳에 유일한 것이니. 저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사형을 선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는 게 좋겠다고 믿어져요. 안 된다. 왕이 말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내긴 했지만 늙은 군주가 괴로워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다. 만약 만인의 폐하께서 어김없이 복종하길 원하신다면 제게 이성적인 명을 내려주시면 되어요. 예컨대 제게 1분 안에 떠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게 적절한 조건으로 여겨지거든요. 왕이 답을 하지 않았기에 어린 왕자는 우선 주저하다가 한숨을 쉬고 출발했다. 나는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때 왕이 급하게 소리쳤다. 잔뜩 권위 있는 태도였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 중에 혼자 생각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구절 중에 저의 가슴에 좀 이렇게 들어왔던 문구가 있는데요. 그거는 너는 그러면 네 자신을 재판하거라.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힘든 일이다.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재판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만약 네가 너 자신을 올바로 재판하는 데 성공한다면 너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이 문구가 좀 가슴에 남았어요. 사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좀 잘잘못을 따질 때도 있는데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느끼고 있는 나의 지금 감정을 좀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아봐 주는 게 좀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슴 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좀 품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문구라고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 오늘을 살자.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문구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또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는 일이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 내가 한 행동을 하루 동안 돌아보고
내가 현재 불편한 것들, 지금 화나는 것들, 그런 것도 알아차려주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못난 나일수록 제가 더 안아주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근래에 들어서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되,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오늘을, 지금 여기를 살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좀 하루를 지내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자신을 사랑해주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귀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어린 왕자와 함께한 배우 한지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